뿅! 어서오세요. 쓰러질 때까지 두 번째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1화로 나타날 때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2화는 서둘러서 왔어요. 시작할게요. 그 상자는 창고 가장 안쪽에 처박혀 있었다. 귤 상자보다 한 치수 큰 상자다. 그 상자를 찾아내기까지 어릴 적에 자신이 입던 아동복을 담은 나무 상자와 앨범 몇 권, 엄마가 옛날에 사용했을 범랑 냄비 등 크고 작은 추억의 단편들을 발견한 도모코는 이 상자에도 역시 그런 물건들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계단 아래 창고를 비우는 작업을 하고 있자니 가슴 깊숙한 곳이 찌르르 아팠다. 겨우 이간하기 시작한 그 나이 또래의 아기 손가락에 살이 꼬집힌 것 같다. 기분이 좀 좋으면서 간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꼬집혀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도 있다. 다만 이 아기의 손톱은 뾰족하지 않다. 그래서 세게 꼬집혀도 피는 흐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이는 다른 상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었다. 게다가 끌어당겼을 때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다. 들쑥날쑥한 모양새의 물건이 아니라 책처럼 틀이 딱 잡힌 물건을 빼곡히 채운 듯한 감촉이 있었다. 무게 또한 상당하다. 청테이프 테두리에는 12년분의 먼지가 들러붙어 군데군데 실처럼 뭉쳐 있었다. 뚜껑을 열기 전에 도모코는 일단 청소기를 가져와서 상자 위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빨아들였다. 그래도 막상 청테이프를 벗기기 시작하자 콧속이 근질근질해져 재채기가 났다. 뚜껑을 열었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면 가득한 검정이었다. 이게 뭐지? 한순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손을 뻗어 만져보아 그것들 하나하나가 작은 물건이며 모조리 이쪽을 향해 검은 등을 보인 채 늘어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겨우 이해가 되었다. 비디오 테이프구나. 도모코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많이. 도모코는 상자를 통로에서 다다미 방 쪽으로 끌어왔다. 넓은 곳에서 상자 안에 가득 채워진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하나 꺼냈다. 꺼낸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늘어세운다. 테이프는 상자 안에 2단으로 포개진 채 담겨 있었는데 첫째 단의 테이프에는 전부 라벨이 없고 크기도 도모코에게 익숙한 VHS 뿐이었지만 둘째 단 아랫부분부터는 크기가 작은 테이프도 많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 베타 테이프다. 차이가 하나 더 있었다. 첫째 단의 테이프 15개는 모두 라벨이 붙어있지 않지만 둘째 단의 테이프 17개는 모두 등에 라벨이 붙어있다. 가장 마지막에 꺼낸 베타 테이프를 손에 들고 밝은 창 쪽에 비추어 보았다. 끄트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빛바랜 소니 마크가 찍힌 라벨 위에 가느다란 손글씨로 아주 작게 1977 8월 12일부터 8월 13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라벨이 붙어있는 다른 테이프도 조사해보니 모두 같은 글씨체로 다양한 날짜가 똑같은 형식으로 적혀있다. 다만 각각의 날짜는 관련성 없이 뒤죽박죽이었다. 뭐지? 뭐가 찍혀있는 거지? 공교롭게도 도모코에게는 베타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다. 그래서 일단 베타 테이프 10개는 단념하고 VHS 중에 하나를 골라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있는 거실로 달려갔다. 테이프의 라벨에는 1979년 4월부터 라고 적혀 있었다. 테이프를 집어넣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과연 이렇게 오래된 비디오가 나올까 하는 불안을 품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초점이 빗나간 불안정한 영상이었다. 하지만 거기 뭐가 찍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거 나잖아. 1979년 4월 6살 때의 도모코다. 이 집이다. 도모코가 이 집 부엌 의자에 앉아있다. 벌써 한참 전에 다리가 심하게 덜거덕거려 대형 쓰레기로 내버린 의자다. 의자에 앉아 6살 난 도모코가 양 다리를 흔들거리고 있다. 빨간 점퍼 스커트에 하얀 셔츠 블라우스, 오른쪽 무릎엔 커다란 딱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렀다. 폭이 넓은 빨강 머리띠로 이마에 드리워지는 앞머리를 고정해 놓았다. 그리고 도모코는 울상을 짓고 있다. 눈이 빨개진 채 코를 훌쩍대고 있다. 의자에서 내려오고 싶은 모양이다. 야단 맞는 참일까? 화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모코, 눈물 그치렴. 바로 괜찮아질 거야. 이제 곧 좋아질 거야. 항상 그랬지? 이야기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비디오를 앞에 두고 올해 21살이 되는 도모코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리모컨으로 뻗어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멈췄다. 엄마 목소리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의 충격과 함께 목욕탕 창문을 열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엄마의 기억. 그런데도 지금은 알 수 있다. 엄마 목소리다. 눈물 뚝. 착하지 도모코. 어르고 달래듯이 비디오 속의 엄마 목소리가 이어진다. 6살 난 도모코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가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아파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작은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온다. 도모코가 포동포동한 오른손을 들어 관자놀이 부근을 누른다. 머리가 아프다며 우는 6살이다. 그런 나를 비디오로 찍으면서 엄마는 뭔가 이야기하란다. 이건 도대체 뭐지? 도모코는 화면에 집중했다. 같은 화면에서 주고받는 말이 이어진다. 그래, 항상 아프구나. 싫어라. 엄마가 말한다. 하지만 이야기한 다음에 낮잠 자면 늘 괜찮아지지? 엄마의 말에 어린 도모코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무서운 꿈도 안 무서워지지? 늘 그렇지. 응. 그럼 어떤 꿈을 꿨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여기서 엄마의 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순간 화면에 가로지른다. 저쪽이야. 아빠가 비디오 들고 있지? 저쪽 보렴. 맨날 하잖니. 자, 힘내렴. 이쪽이야, 도모코.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가 맞장구를 친다. 이쪽 봐야지. 아, 아빠 목소리다. 비디오 리모컨을 꽉 쥔 21살의 도모코는 어린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느닷없이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미지근한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손등으로 똑 떨어져 차가워진다. 6살의 나를 아빠가 비디오로 찍고 있다. 엄마가 옆에서 격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라고. 아빠와 엄마가 이 안에 있다. 도모짱 있지? 하고 비디오 속의 도모코가 그 장면을 보는 도모코와 마찬가지로 볼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야기한다. 있잖아. 꿈 꿨어. 어떤 꿈을 꿨니?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도라에몽 꿈. 그래, 도라에몽이었구나. 여기서 잠깐 엄마가 웃는다. 비디오를 찍는 아빠도 웃은 듯 화면이 가볍게 흔들렸다. 도라에몽이랑 놀았어? 안 놀아줬어. 그래, 도라에몽 어디 있었지? 텔레비전 속에 있었어. 노비타도 있었어. 무서운 꿈이 아니었네. 안 무서웠어. 밑장이랑 같이 도라에몽 봤어. 그 후 6살 난 도모코는 의자 위에서 몸을 가볍게 흔들며 제잘되는 말투에 음정을 약간 더한 정도의 서투른 노래를 불렀다. 비디오 앞에서 어른 도모코는 절로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 노래라면 도모코도 알고 있다. 21살의 말만한 처녀라도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도중에 동글동글한 몸을 한 사랑스러운 고양이 모양 로봇이 나오는 방송이 눈에 들어오면 고작 2, 3분이긴 해도 잠깐 손을 멈추고 이번 주는 도라에몽이 어떤 비밀을 주머니에서 꺼내줄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도라에몽의 주제가라면 지금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수 있다.
6살 난 도모코가 비디오 속에서 울상을 지으며 부른 것도 그 노래였다. 그래, 오늘은 그런 꿈을 꿨구나. 비디오 화면 밖에서 그런 엄마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럼 도모코, 엄마랑 같이 가서 낮잠 조금만 더 자자. 그러면 머리 아픈 것도 나을 거야. 6살 난 도모코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다가온 엄마에게 손을 내밀어 안긴다. 화면에 가까이 왔을 때 몹시 창백한 작은 얼굴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혈관이 실룩실룩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크무늬 치마에 데님 앞치마를 걸친 엄마가 몸을 구부려 도모코를 안아 올린다. 유감스럽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둘이 화면 밖으로 나가자 아빠의 손안에 있던 비디오는 텅 빈 의자를 떠나 옆에 있는 테이블 위를 비춘다. 테이블은 지금도 이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변한 것은 위에 씌운 비닐 테이블보뿐. 아빠의 비디오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접어서 놓아둔 신문으로 다가간다. 아사히 신문. 우리 집은 줄곧 이 신문만 구독했다. 조간이다. 아빠의 카메라는 일면의 타이틀이나 사진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쭉 주먹하여 테두리 밖에 인쇄된 발행 연월일을 비춘다. 1978년 9월 20일. 거기서 영상이 끊겼다. 도모코는 서둘러 테이프를 감아 다시 한번 신문의 날짜를 확인했다. 틀림없다. 1978년이다. 그렇다면 비디오 속의 도모코는 6살이 아니라 5살이라는 말이 된다. 비디오를 꺼내 라벨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1979년 4월부터 라고 적혀 있다. 촬영일과 반년 이상 차이가 난다. 촬영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부러 신문을 찍었으면서 왜 라벨에는 반년이나 다른 아무 관계도 없는 날짜를 적어두었을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우는 5살배기 아이를 카메라 앞에 앉히고 방금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한다. 이야기하면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진다느니 하고 달래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 자체가 이상하다. 보통 부모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법한 일이 아닌가? 도모코는 비디오 상자 쪽으로 되돌아가 양손에 껴안을 수 있는 만큼의 VHS 테이프를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왔다. 라벨을 확인하고 날짜가 적힌 것을 골라 플레이어에 넣었다. 이번에도 역시 도모코는 부엌 의자에 앉아있다. 손으로 뜬 하얀 스웨터, 무릎 부분에 귀여운 아플리케 장식을 단 바지를 입고 있다. 단발의 앞머리를 눈썹 위로 똑바르고 가지런히 잘라놓았다. 처음 비디오보다 어린 얼굴이다. 고작해야 3살 정도일까? 도모짱, 여기 보렴.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엄마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도모코에게 말을 걸며 촬영까지 하는 듯하다. 비디오 속 도모코의 얼굴은 마치 납처럼 하얗다. 눈 주위에는 어린애답지 않게 검푸른 다크서클이 생겨있다. 끊임없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불안한 듯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고 있다. 도모짱, 금방 끝날 거야.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어젯밤에 코 잤을 때 어떤 꿈 꿨어? 이 패턴은 앞서 본 영상과 동일하다. 상태가 나빠 보이는 도모코. 도모코를 어르고 달래면서 이야기하렴 하고 말하는 엄마. 냄새가 이상해. 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캄캄해. 그러고 있잖아. 쿵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나. 도모짱 무서워서 울었어. 우왕 하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 무서운 꿈이었네. 캄캄한 데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저번 도라에몽 때보다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린다. 기분 탓일까? 캄캄해. 계속 캄캄해? 모르겠어. 사람은 많이 있어? 응, 많이. 거기 장난감 가게 같은 건 있었니? 도모짱이 아는 곳이었어? 모르겠어. 가본 적 없는 곳이구나. 모르겠어.
잘 안 보였는걸. 하지만 열차가 있었어. 그럼 역인가? 역? 히로타 씨네 아주머니 집에 갈 때 열차 타지? 거기가 역이라는 데야. 그런 곳이었어? 열차 서 있었어. 신칸센도. 도모짱, 신칸센 정말 좋아. 엄마, 또 신칸센 도시락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엄마는 이런저런 말로 도모코에게서 꿈의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도모코는 같은 내용의 대답만을 반복했고 비디오는 10분 정도 지나 끝났다. 이번에는 도모코를 의자에 남겨둔 채 카메라가 움직여 테이블 위에 신문을 비췄다. 1976년 3월 25일. 하지만 이 비디오에 라벨이 적힌 날짜는 1980년 8월 16일이다. 4년이나 차이가 난다. 도모코는 차례차례 비디오를 꺼내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해 보았다. 어느 비디오에나 의자에 앉은 창백한 얼굴에 도모코가 찍혀 있었다. 비디오 속 도모코의 나이는 제각각이며 계절도 일정치 않거니와 복장도 다양하다. 다만 예외 없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하고 대개 울상을 짓고 있으며 몹시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비디오 촬영자는 엄마이거나 아빠, 가끔 둘이서 함께 도모코와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래도 일정한 촬영 패턴을 정해놓은 듯 영상은 항상 그날의 신문 날짜를 주목하여 찍으면서 끝났고 도모코 말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일은 없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기록한 촬영일과 테이프의 라벨에 적힌 연월일은 늘 일치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다만 그렇게 많은 수의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비디오 테이프의 카세트 창 부분에 붙어있는 라벨에 번호가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등에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테이프도 창의 라벨에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빨리 감기로 VHS 비디오 22개의 촬영일을 확인하자 카세트 창에 라벨에 적힌 번호가 그대로 촬영일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1에서 32까지다. 베타 테이프를 조사해보자 이쪽에도 카세트 창의 라벨에 번호가 1에서 10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즉, 이 희한한 도모코의 기억을 찍는 동안 부모님은 처음에는 베타를 사용하다 테이프가 10개가 되었을 때 VHS식으로 바꾸었다는 말이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 기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할머니는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비디오 속에 할머니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온통 비디오 테이프를 어질러 놓은 채 휴 하고 한숨을 쉬고서 머리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며 도모코는 혼자뿐인 집 안에서 잠깐 소리내어 웃었다. 우리 부모님은 괴짜였던 걸까? 기분 탓일까?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다. 도모코는 플레이어의 전원을 끄고 일어섰다. 다음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역 앞 쇼핑몰에 들렀다. 입구 근처에 있는 커다란 비디오 가게에서 베타 테이프를 VHS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점원에게 물어보자 일반 테이프 복사와 같은 요금으로 해준다고 한다. 도모코는 테이프를 가지러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자동 응답기에 자동 응답 램프가 빨갛게 반짝이고 있다. 할머니를 잃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자동 응답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때 혼자만의 생활이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하던 일을 기계에 맡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귀가 어둡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 전화를 바꿔주고 이야기를 전할 때 어느 정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반짝이는 램프를 보고 있자니 보자, 누구시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었단다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메시지를 남긴 이는 이스코였다. 물건을 가게 앞에 게시하자 곧 반응이 있었단다. 도모코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스코는 자리에 있었다. 반응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확신이 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부동산 매매라는 게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이라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상대방은 아소 씨의 땅에 크게 흥미를 갖고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같이 저녁이라도 어떠냐고 이스코가 말했다. 따님은 괜찮을까요? 혼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스코가 웃었다. 집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세요. 도모코도 웃으며 역 앞 쇼핑몰 안에 있는 가게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전화를 끊고서 문득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스코의 딸을 생각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 역시 나처럼 누구보다 할머니를 잘 따르는 아이가 되는 걸까. 요리 접시를 물리고 식후 커피를 마실 즈음에는 이스코의 설명이 대부분 끝났다. 그때 도모코의 코는 커피향과 더불어 이스코가 가져온 매매 이야기가 풍기는 상쾌한 향기를 느끼고 있었다.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2명의 공인 회계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였다. 아소가의 토지를 사서 아담한 빌딩을 세워 현재 비좁은 임대사무소에 가득 차 있는 컴퓨터며 장부며 온갖 물건을 옮기고 싶어 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에 법인이나 세금 같은 게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 장사니까요. 이스코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돈에 관해선 프로인데다 은행 융자를 받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가요? 도모코는 일을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진행해주세요. 그럼 상대방한테 매입 신청서를 받을게요. 이스코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가늘고 긴 담배를 비벼 껐다.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도 씨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역시 집 정리를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가격 교섭도 이제부터인데다 무엇보다 아소 씨가 살 새 집이 정해지기 전에는 지금 사는 집을 상대방한테 넘기지 않을 테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도모코는 컵을 들어 입술에 댔다. 이스코가 한 말의 절반 정도는 머릿속을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집 정리, 비디오 테이프. 생각은 그쪽에 있었다. 정말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스코의 말에 퍼뜩 눈을 떴다. 이스코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추억이 남아 괴롭다면서 불행이 있던 집에서 도망치듯 이사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아소 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도모코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상자에 둘러싸여 울면서 지내지도 않는걸요. 다만 그냥 좀 오래된 물건을 찾아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처음으로 이스코의 눈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빛났다. 골동품이라도? 도모코는 웃음을 터뜨렸다. 천만에요. 비디오 테이프예요. 찍혀있는 건 어릴 적 제 모습이고요. 어머나, 홈비디오로군요. 이스코는 잠깐 옛날에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을 띄웠다. 저도 딸이 갓 태어났을 적엔 자주 찍었어요. 아니, 사실 찍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헤어진 남편이지만 전 그런 건 정말이지 꽝이거든요. 덧붙여 말하면 제 부모님도 그쪽 방면으로는 재능이 없어요. 올봄 운동회 때 딸이 릴레이 대표 선수로 뽑혀 의기양양해하기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들고 갔는데 아무리 해도 찍는 법을 모르겠더래요. 그럼 따님의 씩씩한 모습은 못 찍었나요? 가장 많이 찍힌 건 푸른 하늘이죠. 이스코는 킥킥 웃었다. 우리 아버지도 참 비디오 카메라 앞뒤를 바꿔들었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 다리가 약해진 탓에 늘 비틀거리거든요. 여기를 찍었다 저기를 찍었다. 나중에 집에서 틀어보고 10분도 지나기 전에 온 가족이 뱃멀미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올라서 도모코도 웃음을 터뜨렸다. 동시에 그래, 홈비디오라는 건 역시 어떤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있는 법인데 하고 다시금 생각했다. 만약 창고에 남아있던 비디오에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도모코의 모습이나 유치원 입학식 때 도모코와 부모님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으리라.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데다 넘어져서 울상을 짓는 도모코가 조그맣게 비치는 동안 일일 카메라맨이 된 아빠의 저 녀석은 날 닮아서 발이 느리구만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면 보면서 흐뭇해졌으리라. 만약 그런 비디오였다면 도모코는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쫓아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틀어놓고 눈에 눈물을 가득 글썽이며 화면을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비디오가 아니다. 아직 아주 일부만을 틀어보았을 뿐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아이의 성장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왜 그래요? 이스코가 넓은 테이블 너머로 살짝 몸을 내밀고 도모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모코는 당황해 굳은 표정을 풀었다. 죄송해요. 비디오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요.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이스코는 가벼운 말투로 물었다. 예를 들면 기르던 기억이 없는 개가 함께 찍혀 있다든가. 말하다 말고 이스코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요. 아소 씨한텐 어릴 적 기억이 없죠.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북한 얼굴을 한 이스코에게 도모코는 물었다. 담배 한 대 주실래요? 이스코는 갑제로 내밀었다. 자요. 흡연자였다니 기쁘네요. 좀처럼 피우진 않지만요. 이스코가 가늘고 긴 금색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기침이 심하게 나면 곤란하기에 희미하게 맨솔 향이 나는 연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며 도모코는 신중하게 이야기했다. 비디오 속에서 말이죠. 제가 도라에몽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소 씨는 마침 도라에몽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되기 시작한 무렵에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테니까요. 그런가요? 도모코는 비디오 속의 어린 자신이 노래한 주제가를 한 소절 흥얼거려 보았다. 그래, 그 노래예요. 하고 이스코가 미소를 짓는다. 그 노래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판 도라에몽이 시작된 건 자, 언제였더라? 스도씨, 그런 걸 잘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얼마 전에 갖가지 만화나 극화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책이 큰 인기였잖아요. 이소노가의 수수께끼 같은 거요. 그런 책 중에 도라에몽도 있어요. 딸이 사와서 저도 대충 훑어봤는데 언제였더라.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번에는 도모코가 몸을 내밀었다. 그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서점이 열려있으면 돌아가는 길에라도 사서 제 힘으로 찾아보겠지만 벌써 이런 시간이잖아요. 댁에 돌아가시면 알 수 있죠? 이스코는 눈을 깜빡였다. 아, 그거야 식은죽 먹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제가 성질이 급해서요. 이스코는 아직 놀란 얼굴을 하고 있다. 도모코는 어느 틈엔가 짧아진 담배를 재떨이에 버리는 동작으로 대답을 얼버무리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5살 난 도모코가 부르는 도라에몽 노래. 그 모습을 찍은 비디오의 수록 연월일과 비디오 라벨에 적혀있는 연월일의 차이. 그것을 떠올리자 불현듯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이 방영되기 시작한 연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30분 정도 지나자 이스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다리는 내내 문제의 비디오를 반복해서 재생하던 도모코는 마침 5살 난 자신이 창백한 얼굴로 몸을 흔들며 도라에몽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비디오 화면을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스코의 목소리에는 아직 당혹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찾아보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기본 데이터 페이지에 실려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일시정지한 탓에 화면 전체가 흐릿해진 느낌이 드는 비디오에도 아랑곳 없이 도모코는 물었다. 언제였어요? 이스코는 대답했다. 아소씨가 들려준 주제가의 애니메이션판 도라에몽이 시작한 건 쇼와 54년 4월부터예요. 쇼와 54년 4월? 예, 1979년이네요. 쇼와 54년, 1979년 4월부터. 알고 있는 숫자다. 도모코는 수화기를 전화 옆에 놓고 리모컨으로 비디오를 정지한 다음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다.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도모코의 손안에 비디오 테이프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등 부분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79년 4월부터. 이 비디오에 찍힌 당시 5살이었던 도모코는 이듬해 4월에 텔레비전으로 첫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주제가를 반년도 전에 흥얼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한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비디오 라벨에 1979년 4월부터 라고 써넣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이스코가 부르고 있다. 도모코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벼랑간 퉁명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말투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할머니가 사용하던 2층 방에는 구식이지만 튼튼한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있다. 책은 대부분 돌아가신 도모코의 할아버지가 소장한 소설 종류뿐이었지만 그 중에 어떤 책이 있었단 사실이 기억난 것이다. 책은 무겁지만 비교적 간단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장은 아직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도모코는 이내 목표로 한 묵직하고 두툼한 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등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쇼와사 전기록이라고 쓰여 있다. 쇼와 천황이 서거한 후 할머니가 문자 그대로 격동이었던 그 시대를 꿋꿋이 살아온 사람 나름의 깊은 생각을 지니고 서점에서 사들은 책이었다. 아, 그리워라. 할머니는 때때로 펄럭펄럭 넘겨보고는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무거운 책을 한 손에 들고 도모코는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어제 틀어본 다른 한편의 비디오. 냄새가 이상해. 쿵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나. 우왕 하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 비디오의 수록 연월일은 1976년 3월 25일. 도모코는 3살. 하지만 테이프에 라벨이 적힌 연월일은 1980년 8월 16일이다. 도모코는 서둘러 쇼와사 전기록을 넘겼다. 1980년 8월 16일에 뭔가 일어난 걸까? 일어났다면 도대체 뭐가? 도모코의 떨리는 손가락이 페이지를 펼쳤다. 세심하게 단을 나누어 놓은 문장 속에 고딕 문자 표제어로 이렇게 치여 있다. 국철, 시즈오카역 지하상가에서 가스 폭발. 사망자 14명, 중경상자 200명을 낸 대참사였다고. 열차 서 있었어. 신칸센도. 시즈오카역 지하상가에서. 신칸센이 있는 역에서. 캄캄해. 비디오 속의 3살 난 도모코는 4년 후에 발생할 시즈오카역 지하상가 가스 폭발 사고를 알고 있었다. 비디오를 찍은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도모코의 양팔에 소름이 돋았다. 쓰러질 때까지 2편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면 잉리밍 반 여러분 3편에서 만나요. 안녕. 스슥.